제가 프레스 방식도 이렇게 아니면 뭐 자동차 바퀴 돌릴 때도 층층이 구조를 가지면 굉장히 잘 증폭이 된다 그랬죠. 이 구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회전축도 이렇게 갖고 이거를 층층층층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옮겨갑니다. 이거 슈퍼 다이오드 금속 슈퍼 다이오드 할 때도 이 모양을 씁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또는 얇은 쪽에서 이렇게 두꺼운 쪽으로 전류도 흐르죠. 그래서 태양전지도 얇은 쪽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방향 흐르게 만들고, 이것이 입자 형태, 구리방막이나 아니면 저기 광입자, 광섬유 입자 뿌릴 때도 이런 식으로 작은 것에서 큰 쪽으로 방향이 흐르게 됩니다. 슈퍼 바이어드 좀 비슷하게 해놓으면 파동식으로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굵기는 뭐 이렇게 뭐 10가지 패턴으로도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서, 그리고 안에 구리방막이나 이렇게 광섬유에서도 전기선이나 신호선을 만들 수 있다고, 신호전송선을 만들 수 있고, 안정적인 형태로 똑같은 동일한 형태로 해놓으면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없이 그 자리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죠. 구리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으면 서로 이게 변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이렇게 진폭이 크고 왔다 갔다 파동을 만들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파동적인 구동이 강한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는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모터에 감아 놓으면 그것이 파동, 강한 구동할 때 좋은데, 그런 안정적인 저장을 할 때는, 안정적인 상태로 할 때, 그렇죠. 굵기가 동일한 구리선을, 또 굵기가 거의 차이가 없는 구리선을 써야 되겠죠. 그런 교합할 때는 안정적인 형태로 흐르게 됩니다. 이것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리방막이나 그 다음에 또 광섬유 이런 판 만들 때 구리방막 이렇게 뿌려가지고 입자 크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선을 만들거나 전기가 흐르는, 또는 광섬유를 입자를 크기로 해서 이렇게 신호가 흐르는 것을 만들 때도 그렇죠. 서로 굵기가 틀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한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동적인 전기와 파동적인 신호가 흐르게 됩니다. 또는 뭐 안정적으로 흐르려면 입자 굵기가 별로 차이가 없는 것을 해놓으면 약간만 차이가 나기만 해 안정적으로 속도가 안정적으로 흐르게 되죠. 완만하게, 물길로 얘기를 하자면 완만하게 이렇게 서로 입자 굵기가 틀리면 왔다 갔다 이렇게 진폭이 커진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렇죠. 진폭이 커지는 거죠. 전기도 신호도 다 그렇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리방막과 광섬유를 만들고, 안정적인 저장을 할 때는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입자 굵기가 동일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 전기선이가 됐든 아니면 신호선이 됐든 약간 하나 줄을 그어주거나, 또는 두 줄기, 세 줄기 이렇게 큰 줄을 그어주시면 그게 저장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실리콘 팩으로서 반도체 같은 거는 팩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로 파동적인 전기선을, 굵기를 틀리게, 구리선을 틀리게 전기를 만들어 놓는다고 했을 때,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 놓는다 했을 때 이게 대중소라고 합시다. 굵기가 그럼 왔다 갔다 하죠. 그럼 구리 입자 방막의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럼 이런 형태로 겉에 약간 떨어져서 만들어주면, 거리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무선 전송 이루어지는, 전기 무선 전송. 또는 광섬유도 이렇게 입자 굵기를 틀리게 대중소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 줄을 만들어 놨다고 합시다. 또는 두 줄 이렇게 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놔두면, 그렇죠. 그것도 파동적인 에너지가 크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거리를.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있게 돼요. 여기서도 무선 신호 전송이 되는 겁니다. 뭐냐면은 안정적인 물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다 똑같지는 않은데, 안정적인 물길은 그렇죠. 그쪽으로 상대방과 그전 거리가 떨어졌을 때 물량이 많으면 괜찮은데, 전기 양이 많거나 물량이 많으면 괜찮아요. 그래도 무선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변기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나 그러면,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도달할 힘이 없는 거겠죠. 전기도 물도 똑같습니다. 신호도 똑같고요. 그래서 파동적인 형태로 전기나 파동적인 형태로 신호를 만들어주면 거리가 좀 떨어져도 금방 거기 동질의 것이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고자 하는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물이나 전기나 뭐 신호나 이런 것들, 전파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동적인 전기, 파동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면 좀 떨어져서도 무선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형태로 이렇게 그 입자 굵기를 해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되고 서로 연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전기선을 도선을 아주 세밀하게 그어주면 배터리 팩, 콘덴서긴 배터리 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실리콘으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형태로 아주 입자 굵기로도 이런 형태로 한쪽으로 흐르게 하면 작은 것부터 큰 이것은 지금 슈퍼 다이어드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뭐 미니로 아주 입자 굵기로 말해서 전기를 뗐다 끊었다 그러면 공기를 넣어줬다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전기를 연결했다 끊었다 이런 식으로 그게 트랜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형태로 반도체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구리방막 형태, 광섬유 형태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도 신호를 이렇게 지금의 선보다 훨씬 얇게 광섬유처럼 얇게 뽑아놓으면 신호 전송이 훨씬 깨끗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케이블 안에 3개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각각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요, 각각의 동일한 굵기를 만들어 놓거나 파동적인 신호를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두께의 차이를 좀 두면, 두께의 차이를 많이 두면 그렇죠, 진폭이 커지고 두께의 차이를 적게 두면 진폭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구리선이나 뭐 동축 케이블, 광섬유에 있어서 진폭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물결 안에서도 우리가 프로펠러 같은 경우로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프로펠러 뭐 사이즈가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럼 각각의 진폭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각각의 진폭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큰 손으로 물을 막 휘저어주는 거는 큰 풍랑이 일어나죠. 손으로 찰랑찰랑 뛰면 작은 풍랑이 일어나죠.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대중소 사이즈별로 해서 우리는 풍랑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풍랑은 곧 물의 진폭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물의 진폭을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가 공기의 진폭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공기의 진폭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진폭을 결정하거나 또는 전파를 이런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를 통해 서로 변화 차이가 심하면 진폭이 커지고 차이가 적으면 진폭이 작아집니다. 이로 인해서 공중에 것을 우리가 뭐 레이사 레이더라 아니면 뭐 이렇게 또 전파포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공중에 그 전파를 복사를 하게 될 때 이런 서로 파형이 틀린 굵기가 틀린 전파를 결합을 하거나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결합하거나 운동 에너지가 각각 틀리겠죠. 진폭이 틀리다는 거죠. 물이 이렇게 큰 풍랑하고 작은 이거하고 좀 틀리듯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전파의 진폭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서로 몇 가지를 묶어줄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묶어줘서 한 가지로 이룰 수 없는 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여러 가지를 묶어주면 멀리 가거나 그렇죠? 적 공격기를 쉽게 격추하거나 열이 많이 발산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를 크게끔 이렇게 서로 진폭의 차이를 큰 것을 하면 서로 간의 전파 간섭을 인해서 가까이 붙여놨을 때는 그렇죠. 진폭이 커지게 되고 운동 좀 떨어져 놨을 때는 부목 현상이 일어나서 하나의 전파가 곱게 갈 때 옆에서 보좌해주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준 옆에서 보좌하면서 통로를 만들어줘서 똑바로 가도록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렇죠. 선을 뭐 도로를 만들어주는 거 맞죠. 이 두 가지, 세 가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 각도를 붙여놓으면 이렇게 거리를 붙여놓으면 그렇죠. 안정적으로 멀리 가고 가깝게 붙여놓으면 또 새로운 파형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엇갈리게 해놓으면 서로 전기가 부딪히면서 전파의 파형이 부딪히면서 그렇죠. 누전 현상, 인공 번개 현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론은 이해하시죠? 이 이론은 제 평균 이론을 따라 나왔습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전리층이 우주로부터 빛을 지구로 또는 별들로 모이게 하는 장치라는 것이 이렇게 각 이온이 플라즈마 형태로 있어서 파동적인 전기를 뜬다. 움직임이 강한 이런 것을 파동적인 그런 전기를 뜬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빛을 태양빛을 유도하는 거다라는 이론을 처음에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중력사기, 아인슈타인 시간과 상대성의 사기는 다 수학인데 무슨 거짓말이냐. 중력은 회전, 그렇죠. 지구와 태양이 서로 자전하고 공전하면서 생기는 그런 회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두어지는 것이다라고. 아마 이런 회전력이 없으면 공기도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는 거겠죠. 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물의 물은 이제 웅덩이식으로 저장돼 있고 지하로 이렇게 서로 회전하면서 흐르고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데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그마층에 의해서 데워져야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스레인지에서 물 끓이면 그렇죠, 회전하죠. 그 회전 현상이 바닷물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얘가 가시죠?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다음에 물이 태양빛에 의해서 이제 비치면은 그것이 이렇게 물이 위로 증발하면서 구름이 되는 거고, 구름이 밑으로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되면 차가워졌다가 다시 대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비로서 떨어져 내리고, 추우면은 눈으로서 얼음 결정 형태로 내리다가 눈으로서 하는 겁니다. 날씨가 추우면 눈이고, 날씨가 좀 따뜻하면 비로소 내리는 것입니다. 번개가 일어나는 현상은, 거기에 구름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습기가 있으면 전기가 전도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전리층뿐만 아니라 전리층 그 밑에도 전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온화된 전기가. 그렇죠. 이온화된 전기가 있으니까 거리에 상관없이 습기로 인해서 주변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습기가 없다면 그렇죠, 번개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습기가 있기 때문에 전기가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번개가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을 끓여보면 알지만 거기에 번개 안 일어납니다. 그 물이 그릇 위에 이렇게 맺히는 게 그게 구름인데 번개 안 일어납니다. 전기가 어디서 있을 때 습기에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리층이나 그 밑에서도 이온화된 전기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름에 맺혀가지고 번개를 이루고, 밑에 지상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 전기가 흐르기 쉬운 쪽, 뭐 습기가 많거나 물 같은 거, 나무, 뭐 기타 습기, 뭐 금속이라든지 습기가 좀 전기가 흐르기 쉬운 조건을 가진 쪽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인위적으로 피레침을 한 개가 아니라 수천 개를 둔다고 합시다. 유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유도해 갖고 피레침 밑에 피레침 있는 구조, 피레침 한 개에 서브로 5개씩, 또 다시 3단계로 2단계로 했잖아요. 그럼 3단계로 그 밑에 하나씩에 5개씩 이런 식으로 하면 번개를 순식간에 흡수할 수 있다고. 이것이 무선 전송의 원리라고. 이거 가지고 구름 속 안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전기를 흡수할 수 있다고, 충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충전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무선 전송이 원리라는 거죠. 무선 전송을 이렇게 위성에서 지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로 했을 때도 동일하게 이런 충전 구조를 가지게 되면 그것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브로 다시 이렇게 밑으로 흡수하는 이런 구조. 또는 마을 의장님이 하나의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3개로 확성기로 확성이 되고, 그 3개 밑에 다시 서브로 3개씩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재증폭 구조를 해서 소리를 키우는 것,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류 역사상 최초로 전리층이 지구로 빛을 유도하는 장치, 빛은 전기로 빛은 바뀔 수 있으므로 동질의 것이라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걸 가지고 제가 태양전지판에 서로 금속의 두께가 틀린 이렇게 태양전지판을 만들어서 대중소라고 합시다. 얇은 거를 태양빛을 앞으로 향하고 이렇게 만들고, 그 금속을 소재 자체를 입자굵기를, 그렇죠, 대중소 이런 식으로 10개 크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 놓으면 전기가 그를 통해서 흐르게 되는 전기 도선이 된다고. 이로 인해서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제 고무 절연팩이든지 각종 절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반도체 실리콘 같은 거 3겹 정도, 2겹 정도 만들어, 안에가 얇은 게 들어가고 밖에는 두터운 거, 이런 식으로 열을 밖으로 뺄 수 있어요. 또 고무판도 안에가 얇은 거, 밖에는 두터운 거, 이렇게 3겹을 했을 때는, 그렇죠, 얇은 거, 중간 거, 그 두꺼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전기도 절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뭐 전기 자동차 같은 게 절연 구조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기타 다른 다양한 절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방송국의 반사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딱 유도를 이렇게 태양빛을 집중해 놓으면 그때 전기를 살짝 걸어 놓잖아요. 그럼 전기가 그쪽으로 전기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금속 배터리는 하나, 둘, 셋, 넷 직선으로 쭉 배치했다고 합시다.
그쪽으로 전기 줄다리 현상이 생겨서 강하게 전기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 연결하는 도선인 구리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그렇죠. 구리선, 파동적인 전기를 흐르게 하는 구리선, 전기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얘가 가시죠? 전기선은 하나가 아니라 둘, 셋 이런 식으로만 3개를 태양전지판에 동시에 연결하거나 10개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쉽게 흐르게 하거나 전세 콘덴서 겸 태양전지 겸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가까이 붙여놓으면 그것도 역시 무선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파동적인 전기적인 구조를 가진 금속 소재들로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무선 전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조는 뭐 제가 연구해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콘덴서 겸 배터리 겸 이걸로 이제 전원 공급기 만들자. 전원 공급기를 이런 식으로 수시 10개나 몇 개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절연 구조를 만들고 서로 도선으로 연결해 놓고, 그래서 서로 필요한 부품이나 장치에 그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구리선의 두께가 틀린 거죠. 그래서 각각 필요한 만큼 전기를 배분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전원 공급기가 되겠습니다.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전기선 같은 전기 자동차도 이렇게 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어떤 뭐랄까 변속기 없이 속도를 전기 양을 통제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뭐 후진 구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슈퍼다이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후진 구조를 만드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수소 자동차다, 수소를 직접 태워서 한다, 제 방식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연료양을 통제를 해서 속도를 조절하시고, 노즐을 틀리게 하면 되겠죠. 노즐의 굵기를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중앙에서 하든 뭐 다른 데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드론이나 비행체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드론이나 비행체 부분 또는 잠수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프로펠러, 다중 프로펠러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달려있는 그 모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어야 된다. 그것을 많이 감안할수록 콘덴서 역할을 해서 전기를 많이 축적하기 때문에 강한 구동을 한다. 그 전기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파동적인 다른 전기 방식에 비해서 강력한 구동력이 강한, 운동 에너지가 강한 전기가 생성된다. 이게 전 세계 최초 이론입니다. 다른 거 제 거 보고 하시면은 제 거 보고 한 겁니다. 그거를 이런 프로펠러 하나에 5개의 프로펠러, 일체화된 게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프로펠러, 그건 목적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도 틀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중소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되면 진폭이 서로 강하게 해서 회전이 강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동일한 크기로도 회전축 거기에 프로펠러 크기를 만들 수도 있고, 회사에서 대중소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프로펠러를 만들어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 회전축에 6개 프로펠러를 놨다고 하십시다. 그것을 10개를 드론 비행체 옆으로 놓거나 밑으로 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앞뒤로도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이쪽으로 가게 하고 이쪽으로 가기, 위로 가기도 아래 가기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매립형으로 해가지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만 놓는다고 생각하셨죠? 위로만 놨을 수도 있지만은 매립형으로 해서 밑으로 수직 이착륙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선 구조로 놓으면 비행체 무게를 위로 떨어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구조가 됩니다. 얘가 가시죠? 드론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블레이드가 필요 없이 이런 압축공, 이런 하나의 회전축에 프로펠 여러 개의 프로펠 달려 있는 거 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여러 군데 구멍을 통해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압축해 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론이나 비행체 전면에 이것을 압축 공기를 여러 겹의 형태로, 길이를 틀리게 여러 겹의 형태로, 두께도 틀리게 할 수 있고 회전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구경을 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압축 공기 구경을 노즐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얇게, 두껍게 이렇게 이런 걸 통해서 방어막을 만들어서 마찰력부터 기체를 보호하고 초공동 어뢰처럼 마찰 없이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구조는 사선으로 이렇게 연소나 프로펠러를 쏴서 비행체를 이렇게 무게가 밑으로 내리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니까 비행체를 위로 떠올려주고 양력과 추력, 앞으로 나아가는 양력과 추력을 동시에 이루는 구조가 사선 구조입니다. 이걸 통해서 비행체를 굉장히 빠르게 날 수 있습니다. 청공동 어뢰처럼 바람막, 공기막, 각축 공기로 공기막을 만들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의 기술 구조는 비행체 자체 연소실에다가 압축 공기를 싸가지고 연소실을 공기로서 열로부터 부어하듯이 어떤 비행체 전체에 압축 공기를 흐르게 해서 모든 외부로부터 오는 열이 그리고 비행체의 외부 밖으로 열이 흐르게끔 하는 방식으로도 마찰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연소 방식으로도 가능하고요. 프로펠러 방식으로도 가능한데 연소 방식은 압축 공기 수소 산소를 태워서 갑니다. 그래서 블레이드가 없으므로 뭐 수소 산소가 자체가 공기니까요. 필요하다면 압축 공기를 좀 추가로 넣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므로 블레이드가 필요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토치식으로 분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불꽃이 움직이게 하느냐 비행체를 아니면은 블레이드가 움직이게 하는 문제인데 그 충분한 추력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산소 비율을 높임으로써 충분한 추력이 일어나거나 수소의 온도를 높여줌으로써 충분한 추력이 일어나게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술 구조. 그걸 통해서 연소실에서 분사를 해주면은 뭐 앞에 4개, 뒤에 4개, 아래 4개, 위에 4개 이런 식으로 사방에 배치할 수 있을까요? 또는 사선으로 그것을 분사할 수 있을까요? 동일한 양력과 추력을 통해서 마찰을 없애는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블레이드가 없으므로 굉장히 가벼운 그런 비행체가 만들어집니까? 구조도 단순하고 그렇죠. 연료 탱크를 수소 산소로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 산소를 연료 탱크와 다르게 각 연소실에 각 수소의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의 온도를 올려주는 장치 그런 장소를 따로 만들 수 있을까요? 또는 산소하고 수소를 섞어주는 공간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때 쓸 분량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수소, 산소는 서로 그렇죠. 폭발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산소의 비율을 높여주면 폭발력이 세서 고온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서 추가로 압축 공기를 넣어서 쏴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로서 싸서 비행 기체를 보호를 하거나 또는 그것을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강하게 쏘면 돼요. 강하게 쏘서 감속을 하고 이렇게 일종의 마찰을 피하고 겉으로 밑으로 직선 비행도 밑으로 갑자기 떨어지거나 위로 올리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압축 공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체 추진 구조로서 또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집에서 이렇게 전자레인지 물 데우듯이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하나의 자체가 회전하여서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를 전파를 하면 보다 에너지가 강한 전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개를 묶어놓으면 되겠죠. 그거를 하나의 회전판에서 10개나 20개를 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강하게 회전할 수 있습니까?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에 쏘면 집에서 전자레인지 물 데우듯이 바닷물을 데워서 끌어올리게 해서 슈퍼 태풍을 만들거나 육지에서면 물이 없으므로 공기를 데워서 그렇죠. 토네이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비행체 뒷부분에 분사해주면 어떻게 되죠? 추진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외선도 가능하고 레이저도 가능합니다. 레이저도 서로 구경이 그렇죠. 이걸 통과할 때 이렇게 얇게 통과를 해버리면 바늘구멍처럼 유력이 안 생기지만은 레이저를 서로 이렇게 구경을 틀리게 싸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런 구경을 만들어 놓으면 강한 열의 발생과 더불어서 비행체 추진 구조가 됩니다. 압축 공기도 이렇게 추진 구조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서로 길이를 틀린 압축 공기를 만들어 놓고 압축 공기를 회전시켜 주거나 또는 압축 공기를 연탄구멍처럼 여러 개의 사이즈 그 중에서 특히 풍랑이 일어나고 경랑이 일어나고 운동 에너지가 강하게 일어나게 한 방식으로 대중소 이렇게 배치해 놨을 때 그렇죠? 그것은 강하게 회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 세척기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대중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로 그것이 차이가 크므로 같이 합쳐지는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물을 내뿜을 때도 대중소 이래갖고 뿜으면 샤워기나 아니면 세척기나 이렇게 뿜으면 서로 같이 합쳐갖고 회전 현상이 서로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변화가 심하니까 서로 이제 교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 평균 이론을 유리병 마개로 물과 목을 막아놓으면 교류하지 못하죠. 그럴 때는 이제 안 되고요. 그래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정도면 물의 진폭도 결정하고 전기의 전파도 진폭도 결정하고 서로 그것이 간섭 현상을 예를 통해서 가능한 파동적인 에너지 전기가 일어나게 되고
파동적인 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동의 힘이 큰 거죠. 그런 방식으로 적 공격기를 강하게 공격하거나 추력의 힘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압축 공기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경을 통해 내쏘면 그것이 서로 간섭하는 현상을 일어서 강하게 회전하면서 파동적인 힘으로서 구동하는 힘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수직 이착륙에 사용하기도 하고 공기망을 강하게 형성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제 기술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 방막에 이런 뿌릴 때도 방소밀 때도 이런 동일한 평균 원리는 작용합니다. 이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무단으로 이것을 도용하셔갖고 하시면은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제 기술을 사용하신 분들에 의해서 전 세계 각 나라가 만약에 이 기술을 듣는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각 나라 각각 자국 산업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자국이 똑같은 기술로 생산을 한다면 수출 같은 건 꿈도 꿀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어쩌면 중국 같은 데서 인위적으로 5분의 1 가격으로 똑같은 제품을 내놓으면 전 세계 시장은 쑥대밭이 됩니다. 그것이 반도체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비행차가 됐든 드론이 됐든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압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 유압을 제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동차 유압을 여기다가 이렇게 프레스하는 부분에 홈을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아니면 안에는 삼각형 구조로서 힘이 집중되거나 이걸 두 가지로 결합하거나 어떤 형태가 됐든 홈을 파줘서 프레스하는 구조를 만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층층이 방식 이런 브레이크 패드인데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이 층층이 방식으로 이 브레이크 액상에 들어가 있는 이 자체를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에 하나의 회전축에 이렇게 중심대가 밀어주는 힘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프레스하는 힘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로 이렇게 밀어주면 이 부분도 더 강력하겠죠. 두 개의 선으로 만들어주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강하게 기둥으로 붙여놓으면 얇은 것보다 두터운 게 더 강하게 프레스 되겠죠.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이 구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회전축을 돌리기도 하고 브레이크 패드를 만들어서 디스크를 강하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몇 단계로 하든지 그 마음입니다. 이것은 프레스 형태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모든 형태의 프레스 구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밑면이 똑같이 오목하거나 아니면 이 프레스 형태를 밑면이 똑같이 오목한 형태를 파주면은 훨씬 더 프레스가 잘 됩니다. 이런 형태의 프레스는 제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이것을 회전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자동차 한 바퀴를 회전하듯이 톱니바퀴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톱니바퀴와 톱니바퀴가 이쪽과 이쪽에서 맞물려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강한 증폭이 일어납니다. 이 층층이 구조의 이 구조 자체가 그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증폭을 해갖고 이게 강하게 돌려줍니다. 이런 형태의 톱니바퀴가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옆으로 붙여 있어갖고 톱니바퀴를 만들겠죠. 가령 이 톱니바퀴하고 이 톱니바퀴가 서로 붙여서 이렇게 하면은 이 하나의 단독으로 돌리는 것보다 강하게 힘이 증폭되어서 강한 톱니바퀴가 될 수 있습니까? 강한 톱니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밋밋한 것보다 톱니바퀴 형태로 홈을 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직선 호객이든 사선이든 상관없이 회전할 수 있는 스크류 모양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그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그렇게 되면 강력한 회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회전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톱니바퀴가 됐든 어떤 형태의 기계이든 이렇게 층층이 구조로서 회전의 힘을 강하게 해서 톱니바퀴를 돌리든지 프레스하는 힘을 강화하든지 그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제게 기술 그렇지 않은 만큼 보이는 일반 사람은 이런 지식을 갖출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과학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인드가 있거나 아이디어가 뛰어난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은 머리 짜내도 안 됩니다.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못 보는 거죠. 반드시 저에게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회사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기술로서 작은 회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사기 가깝거나 내 기술이 아니면 어떡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사실상 사기를 치거나 배상 구조를 일부러 이렇게 인위적으로 계약서에 나오고 만들거나 그래서 내 기술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지만 가짜로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식스센스 사기의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거절합니다. 원천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제 기술을 틀림없고요. 그것을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회사의 어떤 기술 구조, 어떤 것을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많은 특허를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보면 다 특허입니다.